자,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네,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네, 저희가 아침으로 녹화 시간을 네. 옮기고 제가 지금 약을 먹고 왔어요. 네.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네. 무슨 약을 드시고 오셔가지고? 네, 제가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어서 항히스타민제를 먹었더니 약 졸리죠? 하나에 네. 기절할 수 있다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정말 네. 동물한테 사용할 땐 더 주의를 해야겠구나. 항히스타민제는 동물한테도 많이 쓰거든요. 진짜? 그럼요. 이게 사람 먹는 걸? 같은 성분을 쓰는 거죠. 같은 성분. 그러니까 이게 항히스타민제라는 게 히스타민 리셉터를 막아서 알러지를 안 일으키게 하는 거거든요. 원리가 간단하고 동물들도 그런 목적으로 쓰죠. 그럼 개들도 저처럼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조나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항히스타민제가 졸리다는 건 잘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막 네. 세대가 발전하면서 덜 졸리는 약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졸린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먹는데 졸려요. 많이 졸려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전적으로 이학범 대표에게 업혀가겠습니다. 없기 싫은데. 뭐야 이거 한 팀인데. 농담입니다. 네. 당신이 그만큼 말을 많이 하란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네. 자, 오늘 주제는 네. 오늘은 저희가 위클립에 시작할 때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주제였는데 다 하고 싶었던 주제 네. 아니야? 네, 다 하고 싶었던 주제인데 수의대 정원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의사 숫자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수의사가 정말 너무 많다. 수의사 배출을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관련된 얘기들을 뭐 과거 얘기부터 현실부터 다양한 좀 논조에 대해서 논조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뭐 수의사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일반인 분들은 뭐 우리나라에 수의대가 몇 개가 있고 또 정원이 얼만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 얘기부터 좀 해드릴까요? 그러면 네. 지금 수의과 대학은 전국에 10개가 있고요. 1년에 배출되는 수의사는 한 5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10개, 같아요. 500명 정도. 그러면 한 학교에 뭐 한 30명에서 50명까지 뭐. 네, 뭐 그러니까 4, 50명 정도 있고 1년에 4, 500명, 많게는 600명 가까이까지 배출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에. 네. 자, 네. 언뜻 숫자만 들었을 때는 1년에 한 4, 500명 배출되는 수의사 숫자가 뭐가 그렇게 많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이거 다른 네. 전문직들 뭐 의사분들 몇천 명 배출되죠. 뭐 사시도 1000명 뽑죠. 회계사도 1000명 뭐 이렇게 따지면은 많은 것 같지 않지만 이게 수의사는 동물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수 대비 수의사 숫자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이게 좀 많이 배출되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반려동물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 네. 확실하게 모르는 상황이다. 맞아요. 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려동물 수가 예전 2012년 통계에서 뭐 많이 잡았을 때는 개고양이 합쳐서 다른 거 빼고 이제 개고양이만 따졌을 때 뭐 560만 마리까지 된다 이런 통계도 있었고 또 어떤 통계는 뭐 개만 따졌을 때 3개월 이상의 개가 뭐 127만 마리다 뭐 이런 통계도 있었는데 어떤 통계를 집어넣어도 많아요.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아니 잠깐만 네.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반려동물하고 산업동물 구분을 네. 해서 양쪽 다 동물 수 비교해도 넉넉하게 잡아서 비교를 해도 수의사 수가 많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미국이랑 비교를 한 자료들이 많은데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 우리나라 수의사가 지금 한 17,000명 좀 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12,000명 정도 된다고 봐요. 12,000명, 13,000명. 면허는 갖고 있는데 뭐 일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다른 분야로 가신 분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분들 중에 임상하시는 분이 몇 명일 것 같으세요? 한 12,000명 정도 중에. 임상하시는 네, 분이요? 그러니까 뭐 산업동물, 반려동물 떠나서 이 동물병원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그냥 네. 11,000명 이상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50%가 안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의사, 뭐 한의사 이런 분들은 90% 이상이 임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수의사는 임상하는 비율이 47% 정도밖에 안 돼요. 50%가 약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의사라는 직업이 되게 특이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면허를 주는 그런 전문직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가는 그런 직업군이고 임상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산업동물, 뭐 반려동물 다 통합해서 임상하는 분들이 반이 안 되니까 사실은 되게 특이한 직업이죠. 남은 선생님들 뭐 하세요? 뭐 저같이 관련된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공무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연구기관에 계신 분들도 있고 업체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수의사 선생님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다는 정말 얘기예요? 많다는 거죠. 네. 그게 뭐 장점이 단점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임상하는 비율이 일단 적다. 그리고 한 임상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5천여 명 지금 된다고 보는데 그 중에 반려동물 하시는 분이 한 75%. 그러니까 한 3,700~800명 되시는 거죠.
산업동물이 16%, 뭐 산업동물 반려동물 같이 하시는 분이 8.5%, 뭐 수생동물 하시는 분이 뭐 0.5%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비율은 사실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비슷해요. 미국도 전체 수의사가 한 11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뭐 10배 정도 되네요. 그렇네요. 네. 근데 그 중에 임상하시는 분이 6만 5천여 명 정도 되니까 비율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보다 임상하는 비율은 높지만 한 63% 정도가 임상을 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임상하는 분들 중에 반려동물, 산업동물 이 비율이 되게 비슷해요. 반려동물 하시는 분들이 75%입니다.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죠. 우리나라가 74% 정도 되거든요. 산업동물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보다 비율은 적어요. 7.5%인데 이거는 미국은 말 수의사가 되게 많거든요. 전체 임상 수의사 중에 말 수의사가 무려 6%. 4천 명 넘는 분들이 말 수의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미국이 그렇게 말이 많았나?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말에 종사하시는 데 좀 많아서 네. 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냥 반려동물과 그 외 분야로 비교했을 때는 비율은 비슷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동물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동물 숫자와 비교하면은 우리나라 산업동물 뭐 크게 나눠서 소, 돼지, 그다음에 닭, 오리, 가금 정도만 따졌을 때 1억 한 6천만 마리 정도 되거든요. 1억 6천만 마리. 네. 미국은 한 100억 마리 정도 됩니다. 네. 그렇죠. 뭐 나라 크기도 네. 크게 차이가 나고 인구수도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요. 네. 그래서 개고양이는 이제 몇백만 마리 수준이니까 미국은 이제 개고양이가 뭐 7천만 마리, 개가 7천만 마리, 고양이가 7,500만 마리까지 우리 키우거든요. 인구수보다 많다. 많죠.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그 가구가 뭐 60%가 넘어요, 미국은. 그만큼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그렇게 익숙해져 있고 그만큼 반려동물 숫자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 숫자와 산업동물 숫자를 합치고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산업동물 숫자를 합친 다음에 그냥 분야를 떠나서 임상 수의사 숫자로 그냥 나눠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수의사 한 명당 담당하는 동물 숫자가 3만 5천 마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산업동물 합쳐갖고. 미국은 수의사 한 명이 담당하는 숫자가 17만 마리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수의사 한 명이 담당하는 그 동물이 5배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일본을 좀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만 좀 따졌을 때 일본도 개가 1,000만 마리가 넘게 있고 고양이도 1,000만 마리 가까이 있거든요. 근데 수의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본은 좀 어떤 일까지 벌어지고 있냐면은 일할 임상 수의사가 부족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일본에서 일할 한국 수의사를 좀 모집하는 이런 경우까지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데려가가지고 일본어 교육시키고 취업 비자 발급시켜서 일본 수의사 시험까지 보게 해서 자기 병원에서 쓰겠다. 뭐 이런 지금 움직임을 보이는 일본 동물병원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수의사가 부족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수의사가 넘쳐나고 다른 나라는 수의사가 좀 부족한 상황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동물 수 대비로 비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임상 수의사는 어쨌든 동물을 치료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동물 수 대비 수의사는 우리나라가 뭐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는 뭐 이미 증명이 된 상황이고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네, 있는 게 네. 의사 한 명당 사람을 담당하는 게 적으면 적을수록 더 우수한 의료 뭐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의료 서비스와도 맞아요. 관련이 되기 거꾸로 때문에. 말하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우수한 수의 서비스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수의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적은 동물을 담당하면서도 충분한 수익을 얻고 대우를 받으면 당연히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적은 숫자가 마치 학교에서 교수 숫자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학생 담당하는 교수 한 명이 담당하는 학생 숫자가 적을수록 교육의 질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나 초등학교 때 우리 반에 뭐 70명 이렇게 하고 그랬죠. 아니야 70명까지는 아니었어. 60명. 학번 대표는 초등학교 때. 저희는 4, 50명 때인데 겉봐 요즘에는 이렇게도 차이 나는데 요즘은 2, 30명으로. 그렇게 되면 교육의 질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만큼 기관이 다져지고 대우를 해줬을 때 가능한 얘기인데 사실은 뭐 수의사 아까 지금 미국이랑 비교했지만 미국보다 대우를 많이 못 받잖아요. 근데 동물 숫자도 적고 그러니까 사실은 부족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우를 그만큼 받으면서 담당하는 동물 숫자가 적다 이러면 뭐 제일 좋지만 그렇지는 못한 상황이다. 근데요. 자, 거기에다가- 임상 수의사가 네. 많은 것도 알겠고 뭐 반려동물, 산업동물 다 합쳐가지고 그 숫자 대비해서도 많은 걸 알겠고 수의사 선생님들이 체감하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그게 그래서 단순히 수의대 정원을 줄여야 된다로 환원될 수 있는 문제인가요? 그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일단은 정원을 줄이는 거는 좀 이런 생각은 임상 수의사들만의 생각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것도 반려동물 임상 수의사들 왜냐면은 산업동물 임상 현장에서도 수의사가 부족하다고 하고 좀 동물 약품 업체에도 항상 수의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또 그 외에 방역 조직
방역 인력도 늘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의사가 사실 다른 분야에서는 수의사들이 부족하다. 오히려 수의사들이 그쪽으로 더 진출해야 된다. 요즘에 또 원헬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중보건 쪽으로도 많이 진출을 해야 되는데 수의대 정원을 줄인다는 거는 그런 면에서는 안 맞는 논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임상에서만 넘쳐날 뿐이지 실제로 수의사 선생님들이 가야 할 곳은 굉장히 많고 네. 그쪽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인력 부족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이런 고민을 또 해야 되는 게 지금 수의대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최근에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전국 수의대 학생이 지금 3,279명인데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설문조사를 했어요. 2,347명, 72%가 참여했거든요. 많이 참여한 거죠. 근데 그때 학생들한테도 물어봤을 때 60%가 수의사 숫자가 많다라고 대답해서 이제 학생들도 수의사 숫자가 많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희망 진출 그 분야가 반려동물 임상이 많기 때문이에요. 거의 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체 지금 이번에 응답한 수의대 학생들 중에 반려동물 임상으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수의사가 갈 곳은 많지만 수의대 들어올 때부터 반려동물 임상을 생각하고 들어오고 그리고 수의대 커리큘럼도 점점 이 임상 쪽에 맞춰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학교들이 지금 점점 더 본과 3학년까지 커리큘럼을 다 끝내고 본과 4학년 때는 동물병원 로테이션을 돌거나 외부 실습을 하거나 이렇게 수의학 교육 인증이라는 것도 받고 있고 또 서울대 같은 경우는 미국 수의사회 인증을 또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증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런 노력을 할수록 임상 과목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학생들도 임상을 원하고 커리큘럼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다른 분야로 막 진출해라 이거는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학생들이 다른 분야에서 수의사들이 어떤 활약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얼핏 들어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들어올 때 내가 반려동물 임상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어도 왜 들어왔고 공부하다 보면은 사실 바뀔 수도 생각이 있죠.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세상을 보여주면은 학생들이 수의사가 이런 일도 할 수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게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산업동물 쪽이나 다른 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게 이제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죠. 들어온 학생들이 수의사하면 동물병원 생각하고 들어오고 그런 것만 보고 수의사 꿈을 꿔서 들어오고 커리큘럼도 뭐 다른 다양한 경험도 하지만 어쨌든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고학년이 될수록 임상 과목을 위주로 배우거든요. 그렇게 해서 졸업했는데 그때 가서 너 기초 분야 가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아니면 아예 그 의사도 과를 나누듯이 네. 수의학과도 대동물을 할 것인지 그 소동물을 할 것인지 그래서 그렇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본과 1, 2학년쯤에 진로를 정해서 기초하고 싶은 친구들은 뭐 일로 가고 이렇게 하라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근데 이런 것도 또 있어요. 거기서 고민해야 되는 거는 진로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수의사 면허는 아직 하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정해서 산업동물 임상을 본과 2학년 때 하겠다고 해서 글로 갔는데 임상을 하다 보니까 반려동물 임상이 하고 싶어. 근데 나는 본과 졸업할 때까지 산업동물만 배웠어.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인 인식인데 어쨌든 일반 국민들도 수의사면은 동물을 치료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임상 분야에 종사해도 동물 관련된 걸 물어보잖아요. 그때 상식적인 수준이라도 대답을 해야 뭐랄까 그게 그런 어떤 해야 될 것만 같은 돼요. 본인 얘기하시면 돼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 될 것만 같은 의무감이 있고 그게 어떤 국민의 기대치를 만족시키는 이런 의무감 같은 게 드는 건데 이걸 딱 나눠서 기초 쪽 갈 수의사들은 임상 과목 배우지만 이건 또 그런 면에서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 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또 우리가 왜 공방수 얘기하면서 그때 얘기 네. 잠깐 나왔고 그다음에 네. 수의계 뉴스 하면서 전했던 얘기들 중에서 검역본부에 실제로 수의사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네. 수의사들의 직위도 높지 않은 편이고 네. 그리고 인력도 많이 충원을 안 해주는 편이고 네. 게다가 설사 어떻게 해서 그런 분야로 수의사 분들이 공무원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대우가 워낙 열악해서 다시 뛰쳐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금 너무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한테 수의사 직업 강의들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때 수의사가 동물병원 말고도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얘기하신 게 뭐냐면 다른 분야로 수의사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대우도 안 좋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리도 사실 별로 없고 근데 야 이쪽 수의사 쏠림 현상이 심하니까 절로 가 이거는 너무 웃긴 얘기인 거예요. 대우를 좋게 해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일자리를 늘려놓고 그걸 해야지 글로 갈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니 그렇게도 그러니까 안 근데 해놓고 혹시 일반인 분들이 조금 네.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수의대 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뭐 인력 그러니까 일자리만 늘리냐라고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네.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수공통 질병도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수의사들이 가야 될 분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 그 분야의 수의사들이 진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또는 수의사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선생님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수의사만 할 수 있는 그런 공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공무원 수의사분들이 할 거 가축 뭐 방역 업무라든지 축산물 위생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지금 수의사가 부족해요. 근데 그거는 공무원 일자리가 지금 필요보다 적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 필요한 그 자리보다. 그래서 비교를 좀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공무원 수의사분들 중에 가축 방역이나 가축 위생 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숫자가 이거는 이제 가축 숫자 대비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LSU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동물 어떤 유닛, 그 단위당 수의사는 만 LSU당 한국 수의사는 0.82명이 근무하는데 대만은 3.06명, 일본은 5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일본과 비교했을 때 지금 공무원 수의사 숫자도 사실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금방 자리가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능률협회라는 곳에서 최근에 올해 조사한 거거든요. 현재보다 2배가 늘어나야 된다. 현재 67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뭐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나 또 시도에 뭐 가축위생시험소나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비교했을 때 각 그 기관별로 몇백 명씩 늘어서 최소 지금 674명인데 1283명으로 늘려야 된다라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어요. 90% 이상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가 다른 분야로 가라고 하지만 공무원 분야만 따졌을 때는 일자리가 적다는 얘기예요. 더 심각한 건 뭐가 있냐면은 농식품부가 이제 관련 과잖아요. 근데 우리가 관련 부서잖아요. 근데 우리가 2010년에 뭐 끔찍한 구제역 사태 겪으면서 3조 원을 지금 날렸단 말이죠. 그다음에 작년 해갖고 작년 재작년 말부터 작년까지 해가지고 AI 뭐 역대 최악의 AI가 터져가지고 5천억 날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가축전염병에 창궐하고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입히고 있는데 농식품부 안에 가축 방역 업무를 전담할 국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가축 방역 업무를 농식품부의 축산정책국 안에 4개 과가 있는데 축산정책과가 있고 축산경영과가 있고 그다음에 방역관리과, 방역총괄과가 있어요. 근데 4개 과 중에 이 축산이 들어간 이 2개 과는 축산 산업을 증진시키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축 방역 업무를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 2개 과에서 담당하는 건데 우리가 이게 수의사 관련된 업무를 이 2개 과에서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수의사 관련된 일들이 많잖아요. 가축 방역 업무 말고도 동물 보호 업무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적은 2개 과에서 이 모든 일을 다 하니까 일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수의사들이 좀 국 하나 만들어줘라. 수의국이나 방역정책국이나 방역국이나 하나 만들어줘라 하는데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하나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몇 조 원 피해를 봐도 안 만들어지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그런 거 국은 안 만들어주고 구제역이나 AI가 막 터지니까 뭐 검역본부장 잘린 거 아시죠? 네. 징계받고 한 거. 뭐 그런 일들만 일어나고 있는 건데 답답하죠.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 처우를 보면은 네. 사회적 인식을 또 엿볼 수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수의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다라는 네. 의미이기도 한데 그 정말 많은 뭐 전염병 같은 것들이 구제역이라든지 AI 뭐 이런 게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은 왜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사후방편식으로 뭐 돈 엄청 들여가지고 잔인한 살처분식으로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흔히들 그런 일을 크게 한번 겪고 나면은 기초 부분부터 방역 업무라든지 위생 업무에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중지가 좀 모아지고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조금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왜 전혀 되고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은 고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외양간은커녕 지금 이상한 것들만 고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바뀐 게 있어요. 뭐 방역 뭐 예산도 늘어나고 뭐 검역본부 안에 뭐 AI 센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늘어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못 한다는 거죠. 왜냐면 컨트롤 타워가 농식품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밑에 거 조금씩 바꾸는 거는 제가 봤을 땐 큰 의미가 없고 방역국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싹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방역관리가 방역총괄과가 축산정책국 안에 있다 보니까 여기 축산정책국 국장은 행시 출신 분이 오거나 막 2, 3년에 한 번씩 바뀌거나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구제역이나 AI가 보통 2, 3년 주기로 한 번 터지는데 계속 터졌잖아요. 지금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터질 때마다 국장은 처음 겪는 거죠. 업무 파악하다가 난리 나고. 이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좀
그런 제대로 할 수 있는 국은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공무원 분야만 따졌을 때도 자리나 대우를 좀 만들어주고 좀 그쪽으로 가라고 얘기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국 하나 없는 상황인데 농식품부에 동물보호과도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공무원 임상하지 말고 공무원 분야로도 좀 가라. 이거는 너무 웃긴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대우를 좀 해주고 그쪽으로 좀 가라.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얘기가 사실 돼야죠.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얼핏 생각할 때 수의대 정원까지 줄여버리면은 수의사들의 위상이 더 낮아지고 힘이 더 약해지는 거 아닐까라는 네. 걱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수의대 정원을 줄이는 거는 제가 볼 땐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수의대 정원을 줄였던 역사가 조금 있는데 뭐 최근 들어서는 서울대가 2005년에 수의대 정원을 한 5명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수의대 정원 중에 한 12% 줄인 건데 그거는 수의대의 어떤 의지가 아니었고 서울대 전체가 입학 정원을 좀 그때 줄인 적이 있어요. 16% 정도. 그때 이제 수의대도 5명 줄여서 이제 줄어든 적이 있고 그 앞으로 가서는 이제 74년에 수의대가 한번 통폐합된 적이 있거든요. 1974년에 네. 당시 수의과 대학이 8개였는데 지금 없어진 시립대까지 포함해서 그게 서울대 하나로 통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6년제로 바뀌고 그러니까 6년제 수의사로 이제 커리큘럼을 개선하면서 그때도 수의사 숫자가 많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의사 숫자도 좀 조절하자 해서 합쳤었는데 1974년이면은 옛날- 42년 전인데. 42년 전 맞나요? 42년 네, 전인데 제가 태어난 해라서. 아 그래? 네, 그때 태어나셨을 때 통폐합이 됐었는데 서울에서만 또 수의사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그 당시엔 또 반려동물 아니라 산업동물이 위주였을 텐데 산업동물은 그렇죠. 지방에 더 많은데 서울대에서만 배출되니까 문제가 있어서 2년 만에 다시 수의과 대학이 부활하고 시립대는 부활을 못하고 그다음에 강원대, 충남대, 충북대가 생겨서 이제 10개 수의과 대학이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98년에 46년제로 바뀐 거고. 근데 이런 역사들이 있었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는 실제로 뭐 정원이 줄어들거나 뭐 통폐합이 됐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이게 사실은 뭐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수의사 공급 과잉 문제를 대학에만 맡겨서 정원으로 어떻게든 조절을 해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우리 그 수의대생들이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그렇죠. 되는 게 더 처우를 좀 개선해서. 시급하게 해결이 돼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늘 그렇습니다. 내가 동물을 키우지 않더라도 사실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답답했던 부분이 저는 그거였어요. 딴 거 아니고 AI나 구제역 발생했을 때 왜 저렇게밖에 대처를 하지 못할까?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의문이었는데 그 현장에 수의사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네. 아주 기본적으로 정책을 세우거나 어떤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의사 선생님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단위 조직도 없었고 아까 능률협회에서 그 연구한 것처럼 방역 인력이 지금 뭐 절반 정도로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2배 이상, 2배 가까이 늘어나야 되고 뭐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학생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저희가 오늘, 네. 수의대 학생을 직접 그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제 입학한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입학했으니까 정원 줄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수의사를 꿈꾸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는 내 아이가 수의사가 됐으면 좋겠어 생각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수의대 정원 줄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저도 지금 졸업한 지가 만 4년이 넘어가지고 좀 감이 떨어졌거든요. 학생 입장으로는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현직 지금 현재 수의과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오늘 한 명 데려왔는데 본인 소개할 수 있어요? 네, 본인 소개하고 네. 오늘 한 얘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준모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위클리펫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데일리벳 해보니까 어떻게 할만해요? 아 사실 오늘 둘째 날이라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에요. 굉장히 신선하다. 그렇죠. 오히려 예. 신선하죠. 근데 저희 지금 얘기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네네. 예. 저희가 궁금한 거는 실제로 그 수의대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또 수의사의 입장 그리고 네. 또 밖에서 보는 일반인의 입장을 얘기를 했잖아요. 수의대생 그 정원 감축에 대해서. 어제 친구들한테 의견을 좀 물어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네. 얻었던 것은 사실 그 학번 대표님이랑 뭐 말씀해주신 내용이랑 대부분의 공감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려동물 임상으로 진출을 하려는 학생들이 대부분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도 네. 나는 그 반려동물 임상할 거야라는 친구들이 대부분인가요? 학년이 본과 3학년, 본과 4학년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교육 과정이 개와 고양이, 반려동물을 직접 접하는 교육 과정으로 치우쳐지는 경향이 있는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일부분이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반려동물을 취하고 싶다라고 결정을 지은 동기들이 훨씬 다른 분야를 나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많고 저도 그렇게 좀만 첨언을 하자면 그 전국 수의학도 협의회가 올해 설문조사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런 경향이 딱 드러나는데 예과 1학년 때 반려동물 임상하겠다는 비율과 산업동물 임상하겠다는 비율을 비교해 보면 3.4대 1이었는데 본과 4학년은 10.8대 1.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 친구들이 1학년 때 생각, 2학년 때 생각 이거 올라가면서 바뀌는 경향을 봐야 정확한데 그건 아니고 지금 예과 1학년과 지금 본과 4학년을 물론 비교한 자료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경향은 확실히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커리큘럼 문제인지 뭐 대우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졸업에 가까워질수록 반려동물 임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건 좀 확실한 것 같다. 본과 3학년이면 지금 5년째 어쨌든 수의학을 네네.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잖아요. 네. 혹시라도 그 임상 수의사 이외에 수의사가 할 수 있는 다른 직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특강을 통해서 그런 저희 선배들이라든지 선배들이 다른 분야에 진출한 선배들 통해서 특강을 듣는 정도로 이런 분야에서도 일을 하시는 수의사 선생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듣는 정도고 사실 자기가 진짜 관심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좀 정보를 구하기가 많이 어렵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학범 대표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분위기가? 그때보다는 좀 다양한 경험을 좀 시켜주는 것 같아요. 커리큘럼도 많이 바뀌었고 실습도 되게 다양해졌고 외부 실습도 저희 때보다 많아졌거든요. 근데 그에 반면에 반려동물 임상 커리큘럼도 많이 강화됐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판단을 잘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기회는 제가 다닐 때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판은 좀 짜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범 대표도 네. 원래는 반려동물 네. 임상하려고 했죠. 네. 근데 왜 방향을 튼 거예요? 저 공중방역 수의사 할 때 동물병원 경영 공부하려고 의료 경영 MBA 과정을 다니다가 병원 경영 잘 공부하다가 그 동기들 중에 의사분이 스마트폰으로 의사신문 보는 걸 보고 와 저런 게 있네 저거 너무 좋다 우리도 저런 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고민만 하다가 졸업하고 그러니까 공방수 끝나고 MBA 졸업이 같이 끝났거든요 거의. 그러면서 임상하기 전에 한 3개월만 해볼까 이게 이렇게 3년째 될 줄 몰랐죠. 아니 근데 우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네. 그런 쪽에 정보를 워낙 얻기가 없었죠. 힘들다 보니까 진입 네. 장벽도 좀 높아 보이고 네. 이제 굉장히 좀 용기가 안 난단 말이죠. 학범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 뛰어다니면서 그런 자료들을 다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뷰 같은 거 특히 되게 다양한 분야에 있는 수의사분들 인터뷰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도 있고 공무원분도 있고 뭐 업체 계신 분도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저희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학생들을 위해서. 근데 사실 데일리밴만 봐도 저도 "헉, 수의사 쌤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 라는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은 더 할 것 같은데 그 체감되는 정도가. 근데 그게 데일리벳 인터뷰 같은 거 보면서 야, 이런 분야에서 직접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시는 분들도 계시구나 하는 거 보면서 진짜 감탄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그치면은 그러니까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필요하긴 한데 그것은 자기가 찾아야 되는 것이고 진로 고민을 그러니까 일찍부터 좀 더 일찍부터 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그래. 좋은 얘기 했네. 맞아. 네. 그러니까 한쪽 쏠림 현상은 뭐 다분히 수의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 네. 사회가 뭐 전체적으로 어느 쪽에 인기가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쑥 몰리는 그런 네.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수의사는 면허증을 가진 전문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좀 덜 기울인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수의과 대학 측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뭐 당사자들인 학생들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사회적으로도 이제는 함께 고민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 반려동물 임상 쏠림 현상이 다른 쪽 우리가 뭐 일자리가 적고 대우가 적어서 일로 쏠린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이쪽도 대우가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는 반려동물 임상도 어떤 수도권 쪽은 더 심한데 월급이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는
반려동물 임상으로 지금 되게 쏠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모든 동물병원들은 지금 구인란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수의사를 못 뽑아요. 막.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그만큼 이제 병원이 많아졌다는 얘기도 되고 네. 수의사들이 진출을 했지만 대우가 막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갈 곳이 없다는 얘기도 되고 그러니까 반려동물 임상으로 다 쏠리고 있는데 반려동물 병원들은 진료 수의사 뽑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쪽 반대쪽이 대우가 안 좋다 이런 얘기 하다 보니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반려동물 임상도 대우가 안 좋네요. 이쪽도 아니,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수의사라는 직종이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네. 대우가 괜찮은, 그러니까 임상 수의사의 네. 경우 괜찮은 직업이 아닐까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위클리빗에서 저희가 다뤘던 주제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물 복지, 동물권뿐만 아니라 동물과 관련된 어떤 법 같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면은 어쨌든 수의대 정원을 줄이고 수의과 대학을 통폐합하는 거는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로 수의사들을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되게 좋은 시도가 지금 있어요. 지금 국내 동물용의약품 제조사에서 수의사를 뽑기 되게 힘들어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수의대 학생들은 대우가 안 좋아서 안 간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쪽 분야를 몰라서 안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동물약품협회에서 내년에 뭘 하려고 하냐면 수의과대 학생들을 초청해갖고 국내 우수 동물용의약품 제조사 공장을 견학시키고 회사 소개를 듣고 이런 자리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저는 이런 움직임이 아주 좋다고 봐요. 그래서 다른 분야들도 수의사들이 정말 필요로 한다면 수의대 학생들이나 젊은 수의사들한테 이런 걸 알리는, 자기 분야를 알리는 이런 노력들을 좀 해주셨으면, 대우를 좋게 하는 것과 같이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수동적으로 그냥 왜 학생들 안 왜 와? 안 와? 그렇죠. 그거는 말이 안 이건 되는 아닌 거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알리는 노력들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사회에 진출해 있는 우리 수의사 선배님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벳은 여기까지입니다. 학범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